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내리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재정적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헌금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도 아닙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영을 구하며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기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불편할 정도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빚의 악순환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이해하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세 가지 조용한 신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문을 닫힌 채로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십시오. 작아 보이는 것이 수년간의 막힘을 떠받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순환은 너무 조용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운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막혀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남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타나지만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편한 설명은 이것이 됩니다. 아마 이건 내 몫이 아닌가 봐.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내고 있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불안할 만큼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적이며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재정적 순환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이전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제단에서 나오기도 전에, 찬양의 첫 음이 울리기도 전에, 심지어 아멘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어떤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당신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보다 먼저 당신이 무엇을 지니고 들어오는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오는지 아니면 열기 위해 들어오는지 놀랄 만큼 정확하게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은 너무 흔해서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상적이라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체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을 나서기 전에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감히 인정하지 않을 어떤 사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전략을 바꾸지만 패턴은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재정적인 삶이 보이지 않는 구조에 묶여 있어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다시 같은 형태로 재배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지만 더 많이 빚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받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이 그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여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들어오느냐였습니다. 임재는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굳어진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세우는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그 상태는 거의 항상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몸은 마음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외적인 선택은 내적인 상태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관찰된 모든 신호 가운데 한 가지 디테일이 집요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디테일에는 색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인 상담에서 이것을 언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놀람,
그리고 곧 이어지는 저항. 왜냐하면 그가 처음 경고한 색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절하고 단정하며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검정, 어두운 포인트 하나가 아닙니다. 한 벌의 옷만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어두운 색으로 감싸인 상태입니다. 처음 보면 진지함을 전달합니다. 절제됨, 심지어 경건함까지도요. 그러나 수년 동안 패턴을 관찰하면서 그는 불편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빚과 부족의 순환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적 취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면의 상태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적 문화적 상징에서 절대적인 검정은 종종 상실, 끝, 빛의 부재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전환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료를 말합니다. 움직임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차단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열림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몸은 보호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확장을 구하면서도 겉모습은 수축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급을 구하며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나를 확장시키지 마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조용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완전한 검정이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 어딘가가 이미 스스로를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닫힘은 항상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가 던지던 질문은 패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완전한 검정은 우아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에서 나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질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정적 손실, 굴욕, 오래된 빚,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겪은 사람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몸은 그 내면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옷은 갑옷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한 충돌이 생깁니다. 방어를 위해 구조화된 상태에서는 확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방어는 지속적인 위협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흐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단지 생존할 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일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성장을 요청하지만 수축의 미학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이중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중 신호는 불안정한 결과를 만듭니다. 문제는 결코 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색이 강화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가장 답이 필요할 때 당신이 더 다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쩌면 수정이 필요한 패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색으로 이어집니다. 더 미묘하고 더 흔하며 위험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색입니다. 완전한 검정이 다침을 상징한다면 탁한 회색은 훨씬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을 상징합니다. 미룩입니다. 검정과 달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실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단절을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번영합니다. 거의 비제에서 벗어납니다. 거의 오래된 한계를 돌파합니다. 빛도 없고 대비도 없으며 존재감도 없는 탁한 회색은 상징적으로 정의의 부재를 담고 있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삶은 정지 상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장에는 자리 잡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항상 대기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색은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재정적 정체에 묶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만성적인 결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로 전진하지도 않습니다. 탁한 회사액은 정확히 이것을 전달합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택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는 일관된 방향도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흐름도 없습니다.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검정이 닫힘을 강화하듯이 회색은 불확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불확정은 조용한 정체의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색은 단순히 미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탁한 회색의 문제는 외형이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대기 모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를 잘 지킵니다. 큰 재정적 무모함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경계를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작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과도한 안전은 결국 우아한 감옥이 됩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같은 재정 수준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절대적인 확인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보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한 보장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탁한 회사액은 정확히 이것을 번역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중간에 머물겠다. 하지만 그 중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영구적인 거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섬세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태도를 배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웁니다. 너무 큰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웁니다.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정체는 사고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을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항상 분석하고 항상 기다리고 항상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도한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호는 확장을 막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색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미덕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검정이 다듬을 만들고 회색이 미루게 만든다면 짙은 갈색은 훨씬 더 깊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한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색처럼 보입니다. 흑빛이고 단순하고 심지어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짙은 갈색이 지나치게 닫혀 있고 빛이 없을 때 그것은 상징적으로 최종적인 땅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까지면 충분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겉으로는 감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포장된 체념입니다. 그는 재정 상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것은 평온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굳어버린 내면의 경계였습니다. 짙은 갈색은 확장 없는 안정, 성장 없는 지속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땅의 색입니다. 단지 생존만을 유지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지닌 채 신앙의 환경에 반복해서 들어가면 미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능력의 확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지되기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지로는 빚의 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관리할 뿐입니다. 의심 속에 머무는 회색과 달리 짙은 갈색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이 보이지 않는 천장을 세우면 재정적인 삶은 거의 그 천장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고방식은 거의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숙함은 영구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순환이 아무 저항 없이 계속됩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조용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재정적 패턴이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전달됩니다. 유전 때문도 아니고 운명 때문도 아닙니다. 태도의 반복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관찰로 배웁니다. 부모가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호, 우유부단함, 체념의 상태로 들어가면 아이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어떤 한계는 넘지 마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이 메시지는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 천장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접근,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면의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달되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기대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결정을 만들고 결정은 결과를 만듭니다. 아이가 부모가 항상 수축된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자라면 확장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작은 안정이 대담한 성장보다 더 안전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핍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열림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깨지는 지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옷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패턴을 관찰한 끝에 그는 단순하지만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확인해주는 상태였습니다. 검정, 회색, 갈색, 어떤 옷감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게를 가지는 것은 주마다 반복되는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색을 피해야 할까라고 묻는 대신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고정시키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선택은 하나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어떤 선택은 방어를 전달합니다. 어떤 선택은 기다림을 전달합니다. 어떤 선택은 받아들여진 한계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능성을 전달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흐름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조정받고 배우고 확장될 준비가 된 상태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면에서 무언가가 열립니다. 그것은 주목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화려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숨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환경은 노력보다 일관성에 더 잘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을 구하면서도 작게 머물고 싶은 사람처럼 자신을 위치시키면 내면에 잡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위치가 요청을 확인해 줄 때 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렬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따라서 원칙은 세 가지 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다침, 우유부단함, 체념입니다. 재정적 흐름은 단순히 기술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축하는 내면의 구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돈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기로 결정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색을 피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빛이 있는 색을 선택하라.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려하거나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강렬한 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강도가 아니라 열림입니다. 빛이 있는 색은 환경을 완전히 흡수하지도 않고 그 안에 숨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존재를 허용합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보일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위장하지도 과도하게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생기가 있는 파랑, 밝은 베이지, 탁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조, 균형 잡힌 흰색, 심지어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대비와 깊이를 유지하는 어두운 색의 변형도 가능합니다. 요점은 색상표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빛이 있는 색은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열려 있습니다. 판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노출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재정적 순환을 끊기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먼저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외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림은 확장보다 먼저 옵니다. 모든 것이 수축을 전달하는 곳에는 돈이 거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감정적 구조가 있는 곳에서는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번영은 단지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선택이 내적인 가능성을 확인해 줄 때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정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일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결코 가장 먼저 바뀌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증가 이전에, 승진 이전에, 예상치 못한 기회 이전에 내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적인 순환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작은 태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나 재정 정리의 결정만이 아니라 성장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살아남으려는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을 관리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자신을 위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선언도 없었습니다. 미묘했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태도가 방어적에서 건설적으로 바뀌면 마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는 조용히 커집니다. 결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신비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확장은 그것에 맞는 감정적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부의 수용 능력을 늘리지 않은 채 공급의 증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태도를 유지한 채 더 큰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태도와 요청이 정렬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대화가 바뀝니다. 연결이 바뀝니다. 선택이 더 전략적으로 변합니다. 흐름은 천천히 시작되지만 시작됩니다. 번영은 끊임없는 수축이 있는 곳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유지할 준비가 있는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어떻게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결정은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만이 결정을 문화로 바꿉니다. 그는 진짜 변화는 기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함께 공유되는 것이 될 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엄격한 규칙으로서가 아닙니다. 미적 강요로서도 아닙니다. 집단적인 인식으로서입니다. 이것을 입지 마라 또는 저 색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대신 질문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이 간단한 대화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외모보다 훨씬 깊은 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동적인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치 잡기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위치 잡기는 학교, 일, 재정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버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집이 열림을 문화로 만들면 확장은 더 이상 위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위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번영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태도의 조정으로 시작된 것이 자연스러운 기준이 됩니다. 과장은 없습니다. 미신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유지될 때 진짜 안정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원칙을 이해한 뒤 그것을 딱딱한 규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목록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판단합니다. 마치 옷감 자체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색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는 항상 경고했습니다. 상징이 상태를 대신하면 미신이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신은 영성으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어떤 색도 당신의 운명의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색조도 스스로 문을 열거나 닫지 않습니다. 순환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검정을 파랑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자신을 작게 느낀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색을 버렸지만 만성적인 우유부단함을 유지한다면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갈색을 피했지만 여전히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천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점은 결코 미학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잘못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징은 부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적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외적인 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치에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확장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꾸십시오. 변화가 내부에서 시작되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긴장이 없습니다.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옷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아니라 세 가지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검정은 다침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좌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조용한 시도입니다. 탁한 회사액은 우유부단함을 나타냅니다. 항상 거의의 상태로 멈춰 있는 삶입니다. 짙은 갈색은 체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내면화된 한계를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 색들 중 어떤 것도 가난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순환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원칙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숨기 위해 들어갑니까? 아니면 확장하기 위해 들어갑니까? 재정적 흐름은 내면의 구조에 반응합니다. 확장은 가능성에 반응합니다. 번영은 준비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할 때, 상처 뒤에 우유부단함 뒤에 거짓된 겸손 뒤에 숨지 않기로 결정할 때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숫자에서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에서는 즉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향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조용한 순환을 끊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